아소카 4화를 보기도 전에 이번 화의 제목이 폴른 제다이란 이야기만 듣고 이번 화에서 정말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 번역은 제다이의 추락이지만 사실 타락한 제다이, 몰락한 제다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아소카와 베일런, 마로,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까지 제다이 기사단을 등졌던 이 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조리 관통하는 제목이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훌륭한 제목만큼이나 이번 에피소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 설정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많은 이번 화 제다이의 추락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시토스 행성에 불시착한 사빈과 아소카를 조명하며 시작합니다. 엇나가던 사빈이 나름 결단을 내리고 아소카와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3화의 우주전도 그렇고 아소카와 사빈의 합은 나름 잘 맞았는데요. 다만 두 사람의 목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 보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소카는 스론이 제국의 계승자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즈라에게 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선 안 된다며 아무리 에즈라가 스론과 함께 있다 한들 데이를 위해서는 집착을 가져선 안 된다는 굉장히 제다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사빈은 오로지 자신의 가족인 에즈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론이 초래할지도 모를 전쟁을 감수하고 이타심일지 이기심일지 모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사빈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아소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가 싶지만 결국 대답하지는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죠. 두 사람의 이런 입장 차이는 에피소드 초반엔 대사로만 드러나지만 종장에 가서 두 사람이 할 선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후양과 두 사람이 우주선을 수리하는 동안 모건 일당은 다른 은하계로 넘어갈 최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로 계산 단계에 돌입합니다. 계산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신하티와 마로 그리고 드로이드와 부하들까지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25,000년의 짬밥이 있었던 후양 박사가 돌연 영화 리얼스틸을 방불케 하는 장면을 찍으면서 암살 드로이드들을 두들겨 팼고 베스카 갑옷을 입은 사빈과 광선검을 든 아소카의 활약으로 사태는 정말 빠르게 잦아듭니다. 후양은 두 사람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 잘 붙어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스토리는 잠시 아름다운 신공화국 함대를 다시 비춥니다. 헤라가 지휘하는 홈원호는 의원회의 반대로 아소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함선들과 함께 대기해야만 했는데요. 헤라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바로 제이슨과 함께 고스트호로 올라 아소카와 사빈을 도와주려 합니다. 고스트호가 홈원에서 나서자마자 엑스윙 5대가 접근하길래 헤라를 저지하려고 떴나 싶었지만 만달로리안 시리즈에서 맹활약한 카슨 테바 대위를 비롯한 파일럿 5명이 자발적으로 헤라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소카 1화에서 이윙을 보고 눈이 돌아가나 싶었지만 역시나 낭만은 엑스윙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헤라와 피닉스 편대가 시토스로 출발하면서 아소카 일행은 조금만 더 버티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건 세력의 부하들을 때려잡은 사빈과 아소카는 그 너머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록과 신하티를 마주하고 각각 한 명씩 맡아 결투를 벌입니다. 신과 사빈은 이쯤 되면 너무 자주 만나서 정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인퀴지터를 과거에 여러 처리한 전적이 있었던 아소카는 잔재주들을 제법 많이 선보이는 마록을 상대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를 금방 제압합니다. 마록의 정체를 두고 정말 2015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등장했지만 스타워즈 공식 홈페이지가 밝혔던 것처럼 마록은 그냥 마록이었습니다. 다만 그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이트 시스터의 마법으로 움직이고 있던 속이 빈 기사갑옷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록의 홍보 이미지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왜 저런 녹슨 갑옷을 입고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모건이 오래전에 죽은 인퀴지터의 시신을 손에 넣고 마법으로 되살려내서 좀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론 전쟁 시리즈나 제다이 오더의 몰락 게임 등에서도 밤의 잠에 단 일원들이 마법으로 망자를 살려내 부하로 쓰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보였었죠. 아소왕 전설에서 마녀 모건에 의해 늑대가 된 기사 마록의 이름 어원에 충실한 정체는 마록이 다른 어떤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바람 빠진 인퀴지터 시체 앞에 뻘쭘하게 서있던 아소카는 먼저 가서 모건 일당을 저지하라는 사빈의 말을 따라 홀로 적진으로 향합니다. 후양 박사의 말대로 신하티를 상대로 2대1로 결투를 벌였으면 최소한 신을 인질로 삼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죠. 사빈은 신을 상대로 힘겹게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광선검과 쓰지도 못하는 포스보다는 아직 만달로어인으로서의 싸움 방식이 더 편해 보입니다. 만달로어인들은 과거 영광스러운 시기에 갑옷과 무기만으로 제다이를 상대로 호각으로 싸웠던 전투민족이니 오히려 이런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으니 사빈은 더 쉽게 신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사빈을 왜 제다이로 키우기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신이 밀리기 시작해서인지
것인지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신은 결투를 포기하고 갑자기 닌자처럼 연막탄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한편 먼저 출발한 아소카는 홀로 후드를 둘러쓰고 유적에 앉아서 그녀를 맞이한 베일런을 상대합니다. 베일런은 지난 에피소드들에서도 그렇고 같은 제다이 기사단 출신인 아소카를 없애는 걸 그리 달갑게 여기진 않는 모습인데요. 아소카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비슷한 처지인 사람끼리 만나 오히려 반갑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하지만 베일런의 의도가 어떻건 그가 아나킨의 이름을 들먹이자 아소카는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과거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에서도 오비완은 자신이 아나킨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수년간 무기력하게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다스베이더와의 결투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란 사실을 깨달았죠. 아소카 역시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마음속 어딘가에 걸어잠그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점은 아소카에게 큰 약점으로 다가오죠. 반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베일런은 자신이 모건을 돕는 목적을 살짝 알려줍니다. 그는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스론이 가져올 전쟁은 필수적이며 파괴해야만 창조할 수 있다는 진실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는 감이 전혀 오지 않지만 어찌됐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은 아소카가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광선검을 뽑아드는 아소카를 상대로 베일런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겠냐 유감스럽다며 천천히 칼을 빼내듭니다. 두 사람의 결투 장면은 촬영 기법이 밋밋했던 것만 빼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베일런경이라 불리는 베일런 스콜의 광선검 검식은 굳건하고 막강한 것이 마치 다스베이더를 보는 것 같다는 인상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로 아소카가 특기인 쌍검술 자르카이를 쓰지 않고 전공법을 택하는 모습은 꽤 의외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그대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고 연이어 속공을 하는 것이 아소카의 그간의 전투법이었으니 말이죠. 마치 반란군 시리즈에서 다스몰과 오비완이 그러했듯 두 사람은 합을 맞춰가며 서로 자세를 여러 번 바꿔가며 싸웠는데 아소카는 아무리 폼을 바꿔도 우직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베일런을 버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아소카는 베일런이 다시 한번 스승 이야기를 하자 평정심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더니 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 사이에 지도를 빼내려 했지만 마법으로 달궈진 지도를 집었다가 그만 화상을 입고 맙니다. 손의 부상, 베일런의 계속되는 몰아붙이기,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신하티로 인해 사빈이 죽었다고 판단한 아소카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뒤늦게 사빈이 나타나서 오해는 풀리지만 아소카는 베일런의 결정타로 그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빈은 아소카가 빼낸 지도를 총으로 겨누며 파괴할 것이라고 베일런에게 으름장을 놓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일런은 포스로 사빈의 머릿속 고민을 읽고는 같이 에즈라를 찾으러 가자며 스타워즈 세계관 빌런의 국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를 시전합니다. 이 장면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바로 사빈의 가족이 모두 만달로어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모프 기디온에 의해서 일어난 1000개 눈물의 밤에 사빈의 가족인 렌 일족도 몰살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빈이 만달로리안 시즌3에 일어난 만달로어 탈환전에 가담하지 않고 더더욱 로타랭성에 남아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에즈라만 하염없이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즈라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사빈이었기에 사빈은 베일런의 제안에 넘어가 그의 포로가 되었고 베일런은 신과 사빈까지 챙겨야 하는 손녀가 갑자기 둘로 늘어납니다. 아소카도 하지 못했던 사빈의 훈련을 베일런이 신을 통해서 거울 치료로 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에서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다른 은하계로 향하는 항로 계산이 결국 끝나고 베일런은 추격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를 파괴하고는 사빈과 함께 사이온의 눈에 도착합니다. 사빈의 결정은 때마침 그녀를 돕기 위해 출발한 헤라의 신공화국 기동대가 늦지 않고 제때 도착하면서 더더욱 아쉬움을 자아내는데요. 출발 준비를 마친 사이온의 눈은 헤라와 신공화국군을 무시한 채로 그냥 초공간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다른 은하계로 도약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이온의 눈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고스트오와 엑스윙들은 일렁이는 초공간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테바데이와 다른 엑스윙 한 대는 목숨을 부지했지만 말이죠. 그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서 마주한 헤라는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전쟁의 장작을 어떻게든 꺼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베일런의 공격으로 절벽에서 떨어진 아소카는 세상 사이의 세상이라 불리는 아공간으로 우연히 넘어옵니다. 세상 사이의 세상은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에 등장한 공간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하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워낙 애매모호한 설정인데다가 창조자인 데이브 필로니도 이곳을 어떻게 쓸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단언하기는 참 힘든데요. 필로니 본인은 시간여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소카는 에즈라
아즈라에 의해서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끄집어내져서 죽을 뻔한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운명이건 아니건 이곳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면 틀림이 없죠. 세상 사이의 세상에서 아소카를 스닙스라 부른 이는 당연하게도 아나킨 스카이워커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몰랐다는 말만 들으면 삼도천 너머에서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며 돌아가라고 하는 유령 같아서 웃긴데요. 많은 분들이 아나킨의 광선검이나 에피소드 마지막에 임페리얼 마치로 말미암아 저게 베이더의 함정이라고 여기기도 하던데, 광선검은 그냥 크롬 파츠가 어두워서 까맣게 보일 뿐인 것이고, 이 시점에 아나킨은 제다이로 귀환하여 포스의 영이 된 지 오래이기에 다스베이더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베이더의 거처였던 포트리스 베이더가 한때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엮는다면 베이더의 함정일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건 아니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소카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아소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아나킨이 찾아와 과거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다음 화에서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페리얼 마치는 아소카가 마지막으로 만난 아나킨의 모습이 다스베이더였기 때문에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마음속 무언가를 결국 만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흐름상 넣은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오비안 케노비 드라마처럼 이제 아소카도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겠네요. 이제 드라마 아소카는 데이브 필로니가 직접 감독한 50분 분량의 제5화로 넘어갑니다. 북미에서는 극장에서 이 에피소드를 상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스론을 향해 출발한 모건 일당과 사빈, 사이온의 눈을 목격한 신공화국의 헤라, 그리고 아나킨과 만난 아소카까지 이번 화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건 다음 5화는 상상을 초월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